아버지가 된다는 점이 기대돼. 마운드 위에서는 괴물 같은 에이스지만 가족 이야기에는 수줍음과 따스함이 배어난다. 한화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의 이야기다. 폰세는 생애 첫 K리그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다. 곧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폰세는 10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독립구단 연천 미라클과의 포스트 시즌 데뷔 연습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2안타 1볼넷 5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총 49개의 공을 던졌으며 최고 구속은 154km에 달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골고루 활용하며 스트라이크 존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비록 연습 경기였지만 그의 태도는 진지했다. 고의 사고를 통해 일부러 주자가 나가는 상황을 만드는 장면도 연출했다. 경기 후 만난 폰세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분명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투구하게 될 테니까 그런 조건을 직접 설정해 연습했다며 오늘은 스트라이크 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려고 했다. 그 부분이 잘 풀렸다고 말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 중 한 장면이 특히 눈에 띄었다. 땅볼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폰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그냥 미끄러졌어요. 웃음. 그래도 어떻게든 공을 잡아서 일루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농담 가득한 해명 속에서도 에이스의 본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전과 다름없이 임하는 연습 경기 모습은 팀과 팬들이 그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번 시즌 KBO의 첫 발을 내디딘 폰세는 29경기에서 17승 1패, 1.8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252개의 탈삼진으로 KBO 단일 시즌 최다 삼진 기록을 새로 썼다. 평균 자책, 다승 승률, 삼진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 사관왕을 달성했다.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시즌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광을 팀 동료들에게 돌렸다. 폰세는 최재훈, 이재원 두 포수 덕분에 내가 수월하게 던질 수 있었다. 모든 야수들이 수비와 공격에서 도왔기에 큰 기록을 이룰 수 있었다며 힘든 시즌이었지만 모두가 함께한 결실이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제 폰세 앞에는 두 가지 목표가 놓여 있다. 한국 시리즈 정상, 그리고 아내 엠마 폰세의 출산.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플레이오프 첫 시합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주목하고 있으나 폰세는 확고했다. 그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한국 시리즈 우승만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괴물 에이스의 팔은 여전히 뜨겁고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아버지가 될 남자, 그리고 한화의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 폰세의 가을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코디 폰세가 포스트 시즌을 대비한 연습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폰세는 10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포스트 시즌 PS, 플레이오프, PO, 준비를 위한 연천 미라클과의 연습 경기에 선발로 나서 4이닝 동안 2피안타 5탈3진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팀의 9-0완승을 이끌었다. 하나는 지난 9일에도 연천 미라클과 연습 경기를 치렀다. 16-2대승을 거둔 데 이어 10일.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두 경기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점검을 마쳤다. 하나는 이어 12에서 13일에 걸쳐 상무와의 연습 경기를 가질 예정이며 이 두 경기도 모두 대전구장에서 진행된다.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폰세는 정규 시즌 종료 후 첫 실전을 소화했다. 그는 총 49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4km를 기록했다. 정규 시즌에서 155km를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은 구위보다는 컨디션 점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변화구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어 던졌다. 폰세에게는 의미 있는 경기였다. 충분한 휴식 후 치른 표 데뷔 첫 실전에서 안정된 투구를 보여준 것이다.
정규 시즌 내내 꾸준히 등판하며 소화해온 폰세는 9월 이후 다소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물론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의 피칭이었지만 이전보다 다소 위력은 줄어든 듯했다. 폰세는 정규 시즌 9에서 15월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51을 기록했다. 이는 시즌 월간 1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는 3에서 4월 1.96, 5월 1.91, 6월 2.12, 7월 0.36, 8월 1.50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이어왔다. 폰세는 올 시즌 K리그에서만 180.2이닝을 소화했다. 일본 프로야구 진출 이후인 2022년부터 따져봐도 한 시즌 1군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셈이다. 정규 시즌부터 피로 누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폰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시즌을 완주했다. 자신의 건강함을 K리그 무대에서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초가을 다소 아쉬웠던 이어라는 뒤로하고 폰세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 정규 시즌 MVP 수상이 유력한 그는 이미 여러 메이저리그 구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현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PS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다면 빅리그 복귀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화의 올가을 플레이오프는 폰세에게도 남다른 의미의 무대가 될 것이다.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15년 만에 한화 이글스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는 9일 2025 신한 솔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에는 투수 33명, 포수 7명, 1루수 6명, 2루수 5명, 3루수 6명, 유격수 8명, 외야수 16명, 지명타자 2명 등 총 83명이 이름을 올렸다. 골든글러브 후보 자격은 투수의 경우 규정 이닝을 채우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포수와 내야수, 외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팀 경기수 X 5이닝 이상 수비에 나선 선수들이 후보로 포함된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소화해야 후보 자격을 얻는다. KBO 정규 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해당 포지션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후보 명단에 포함된다. 단, 타이틀 홀더라도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 특정 포지션의 수비 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기록한 포지션에서 후보로 지정된다. 수비 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각 기준 대비 비율이 더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포지션은 투수다. SSG 랜더스는 드류 앤더슨, 김광현, 미치 화이트,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 등 총 6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LG 트윈스와 KT 위즈는 각각 5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특히 1999년 우승 이후 2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정상에 도전하는 하나는 라이언 와이스, 폰세, 문동주, 김소연 등 4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폰세다. 그는 2015년 미국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미러키 브루어스의 지명을 받은 뒤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거쳐 2022년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했다. 니포넨 파이터즈와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활약한 후 올 시즌 한화에 합류한 폰세는 단일 경기 최다 탈삼진 18개, 개막 후 선발 최다 연승 17승,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252개 등 KBO 리그를 지배했다. 그는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3분의 2이닝을 던지며 17승 1패, 승률 0.944, 평균 자책점 1.89, 탈삼진 252개의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다. NC 다이노스의 라일리 톰슨과 공동 다승 1위에 올랐으며 평균 자책점, 승률, 탈삼진 부문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폰세가 골든글러브를 거머쥔다면 하나는 지난 2010년 류현진 이후 15년 만에 골든글러브 투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다. 또한 구대성,
1996년 송진우, 2002년 류현진, 2006, 2010년에 이어 한화 투수로서는 네 번째 수상자가 된다. KBO 리그 골든글러브는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 10명만이 차지할 수 있는 영예의 상징이다.